송영길 전 대표가요,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5.86 용태론 때 불출마하겠다 선언한 바 있는데요. 비례 전문 송영길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어찌됐건 이 새로운 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네.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네.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신당을 만드시면 조국 전 장관하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국 장관도 이게 열려야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 소선거구제 때문에 야권 분열의 그런 논란, 사표 방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전국구에 공간이 열리게 되면 조국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송 출마가 현실이 되는 걸까요? 일단 선거법 협상 결과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형태의 그 준연동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비례대표를 노린 신당, 창당, 유혹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성 지지층이 있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이게 강한 발언 계속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또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제 선거법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이 날 거예요. 지금 현행 제도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거 지키자는 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대표적인데, 뭐 민주당, 정의당, 자매정당, 심지어 반윤신당까지 해서 200석을 넘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100석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이게 100석, 200석이라는 게 그럼 거부권만 되는 거겠습니까? 탄핵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 원래 좋은 제도에 대해서도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게 민주당 쪽을 봐도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국민들의 프레임이 뭐 일단 민주당은 됐고 당정 관계라든지 지금 당하는 거라든지 대통령 말이 거친 거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이라면은 총선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데, 조국 전 장관이 내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총선 이겨야 된다. 뭐 비법률적 방법. 명예회복 방법을 찾겠다. 송영길 전 대표도 내가 뭐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면서 명예회복하겠다. 그러면은 중도적 유권자 입장에서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다가도 내가 그럼 여당을 안 찍으면 저 사람들 명예회복 시켜주는 거네? 라고 하면 그게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리가 중요한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가 연대한다면 시너지가 있을까? 정가에서 어떻게 봅니까? 일단 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절반 이상이 조국 전 장관 출마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또 주목할 부분은 호남 지역에서도 의외로 조국 전 장관 출마를 거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그것도 한 50%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조추송이라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만 얘기하는데 여기에 거론되는 분들이 손혜원, 뭐 최강욱, 또 누구죠?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을 거론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국민 비호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서 과연 신당에 참신한 득표력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 이건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자꾸 그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같이 할 것을 자꾸 이렇게 시사하잖아요. 근데 당장 제가 들은 얘기는 조국 전 법무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같이 엮이는 거를 않는다.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요, 송영길 전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다르다.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게요. 예컨대 내가 나가려고 하는 지역구에 이상민 의원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친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비명이니까 친명이 되고, 또 뭐 현역 의원이 친명이면 비명이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뭐 대략 일진, 이진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역구마다. 일진, 이진에 못 끼는 분들은
조국 전 장관 쪽에 이게 가세하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꽤 많아요. 예. 뭐 청와대 출신들 그때 뭐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 출신들이 여기라도 있어야지 뭔가 민주당하고의 관계에서 지분을 뭐 받지 않을까 그런 식의 것이 다 깔려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그런 분들도 별로 안 붙어 있죠. 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미지죠. 이미지 때문에. 네. 조국 전 장관은 아직은 그런 이제 또 뭐 책도 베스트셀러가 네. 되고 이렇게 뭐 이제 영향력이 사진 있다.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한국 정치에 정말 미스테리했던 장면이 저는 지난 이제 대선도 아니고 대선 끝나고라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3월에 대선이 있었어요. 5월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재보궐선거가 있으면은 여기는 여당이 유리할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배지를 달게 하고 거기는 그냥 가면 죽는 걸 모두가 아는데 자기는 굳이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고 의도가 뭔지 제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함과 억울함과 뭐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윤 실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그 송영길 전 대표하고 조국 전 장관은 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자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가 어려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시쳇말로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한테. 근데 조국 전 법무장관은 별로 같이 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하고 개항 지역구를 놓고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한 차례 거래를 한 거거든요. 지역구를 주고 대표를 출마하게 하고 이런 식의 거지. 굳이 송영길 전 대표를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이건 정치적으로 좀 무리입니다. 제가 송영길 대표 그 서울시장 출마를 반대하고 뭐 그 개항을 내주는 것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는데 아이 뭐 형은 도와주지 못하면 이렇게 비판하냐 못하게 하냐라고 분임을 늘어놓길래 아니 왜 나가려고 했더니 확실하고 있더라. 서울시장이 될 거래. 될 거라고? 어디 지지자들은 또 부산시장 나가라고 그러는데 열화와 같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그 자세가 예. 확신을 갖고 있었다. 예 확실하게 그래서 뭐 아니 내가 더 이상 말리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잘해봐라. 그 당시 얼마 차이로 졌죠? 송영길 전 대표가? 거의 더블 스코어가 예. 났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참 미스테리하다는 거죠. 이제 뭐 변호사 빨리 된 것뿐만 아니라 재선 의원 때 여당 사무총장 한 분이고요. 40대 때 인천시장 한 분이고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친문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당에서 직선 당대표를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한 몇 년 전부터 저럴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정성호 의원님과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정성호 의원님이 의회 발언하셨잖아요. 그 586 그 퇴진에서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또 조국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재명 그 측근 그 사이에서는 그 조국 신당 나오면 사석에서 만나면 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공천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친문계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